네, 이번 시간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흐름을 짚어보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노무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무 아나운서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은 두 개의 소식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은요. 건설사 주가가 급등하면서 코스피의 상승률까지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 부동산과 관련된 주식 소식이군요. 네, 아직 부동산 경기가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지만 바닥을 찍었다는 평가가 우세한 가운데 시장에선 건설주 주가가 여전히 싸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건설주 주가 이렇게 탄력이 붙은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최근 미국과 유럽 등 각국이 다시 원전을 짓겠다고 밝히면서 원전 르네상스, 원전의 봄이다 이런 발언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현지 시각 기준 23일 미국의 원자력 발전 용량을 오는 2025년까지 4배까지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지난 수십 년간 국내 건설사를 포함을 해서 원전 건설 관련 회사들이 자기들의 노하우를 축적을 해오면서 원전 시장이 커지는 데 따른 수혜를 볼 것이다. 이런 예측이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이 되는데요.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전부 주택 공급에 대한 확대를 내건 점도 이 상승분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모두 재건축 그리고 재개발을 활성화해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보니까 또 집을 지으면 적자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건설 회사의 수익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이 하반기 들어서는 그래도 좀 회복될 조짐이 보인다고요? 네, 맞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촉발된 인플레이션 때문에 사실 건설사들의 매출 원가율이 거의 100%에 육박했었습니다. 지난해 현대건설의 원가율은 역시 100%가 넘었고요. GS건설과 대우건설, HDC 현대산업개발 등도 매출 원가율 90%에 달했습니다. 업계에선 원가율이 못해도 이제 한 85% 정도는 되어야 좀 마진을 남긴다고 진단을 하는데요. 그래서 주로 2021년에서 2022년에 착공한 현장의 원가율이 좀 높은 편에 속합니다. 전쟁으로 재료비와 인건비 등이 예상할 수 없는 수준만큼 올랐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장들이 올해 들어서 속속들이 완공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업계 안팎에서는 원가율 또한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건설은 지난해 73%였던 고원가율 주택 현장 매출 비중이 올해 53%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GS건설은 올해 상반기까지 원가율이 높은 분량으로 분류된 22,000세대가 준공 예정이고요. 그 효과는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건설사별로 주가에 대한 상승폭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이건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네, 그건 회사별로 이제 주가가 상승한 이유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앞서 주가가 오른 배경을 크게 세 가지 짚어봤습니다. 근데 회사에 따라서 이 세 가지가 모두 해당하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건설사 중에서는 올해 들어 주가가 2배 넘게 오른 현대건설의 수익률이 가장 높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원전 건설 경이 풍부하고 기존 주택 사업의 강점과 원가율의 안정화 등 세 가지 호재가 모두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굉장히 높은 상승률이 나왔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고요. 특히 원전 건설 경험에 있어 앞서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원가율이 가장 높았던 회사였던 만큼 그 충격에 따른 회복 탄력성 역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과 DNELC도 소형 원전 신사업을 추진하는 점에 더해 원가율 하락에서 오는 이익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GS건설은 다른 회사와는 비교했을 때 주가의 상승폭이 조금 덜한 경향을 보였는데요. 주택 경기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 존재하긴 하지만 공사 미수금 등 충당금에 대한 비용이 올해까지는 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은 주택 경기 회복 기대감에 따라 이제는 자체 산업의 강점이 부각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체 산업은 건설사가 토지 확보부터 시행, 시공 그리고 분양까지를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주택의 경기가 좋을 때 보다 많은 이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만약에 주택 경기가 되살아나면 훨씬 그 수익이 배가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주가 전망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증권업계에서는 긍정론 또 신중론 이렇게 두 가지로 갈리네요. 네, 주가가 더 오를 것이라고 보는 긍정론 입장에서는요, 이 건설사의 주가 수준이 여전히 싸다, 이러한 주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건설업의 12개월 선행 PBR은 0.5배로 이 코스피 지수보다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참고로 코스피 지수의 PBR이 0.82배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원가율이 떨어지고 2에서 3%에 불과한 이익률이 높아지는 국면이 한 2027년까지는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점도 주가 상승의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선 이후 실제 주택 경기가 나아질 거라고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은 여전히 변수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들은 주택 공급을 어떻게 늘릴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가 없고요. 시장의 우려도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착공도 부진한 상황입니다. 1분기 수도권의 착공 물량은 17,706호로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3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이제 주택 경기가 완전히 회복되는 추세에 진입을 해야 착공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업계는 예상을 하는데요. 여전히 금리는 높은 편이고 부동산 PF 역시 아직 정상화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이런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살펴보자면 이 건설주에 대한 행보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두 번째 소식은 바로 대형 평수 선호 형상에 대한 소식입니다. 사실 서울에서는 이런 대형 평수에 대한 선호가 지속적으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게 굉장히 신기한 게 원래 84 타입이라 그래서 국민 평수로 불리는 그런 평수도 있었고 최근엔 또 1, 2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작은 평수를 선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왜 대형 평수 선호하는 현상이 점차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실 기본적인 이유는 전반적인 소득 수준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2인 가구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더 큰 집에 살고 싶다는 수요는 여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 소득 수준이 늘어나면서 대형 평수 주택을 찾는 수요자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 외에도 세종과 울산 등 지방에서도 대형 평형을 중심으로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세종의 경우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된 점이 이 집값 상승을 이끌고 있고요. 울산은 인근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수요가 시장에 유입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4월 내 세종 내 전용 135제곱미터 초과평형 집값은 전월 대비 2.06% 상승했고 울산은 같은 기간 0.62% 상승했습니다. 서진영 광운대 부동산 법무학과 교수는 대형 평수에 대한 수요는 여전하지만 새로 공급되는 물량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기존 주택을 매도하고 대형 평수를 이주하는 수요에 더해 똘똘한 한 채 이런 열풍이 세종 집값 상승에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중대형 수요가 계속 존재함에도 공급이 좀 부족한 상황과도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2022년부터 올해 입주 예정분까지 서울 아파트 전용 면적별 입주 물량을 집계한 결과를 보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중대형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오직 전체의 9.6%에 불과했습니다. 박원각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이 이에 대해 코멘트를 남겨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작은 면적을 선호하는 1, 2인 가구의 비중이 커져서 중대형 수요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 따른 공급폭 감소가 수요 감소폭보다 커서 결국엔 가격이 오르게 되는 인구 역설에 해당한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다만 청약시장에서는 소형 평수의 경쟁률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긴 했습니다. 부동산 R11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분양된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아파트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30.2대 1로 85제곱미터 초과 중대형 아파트보다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소형 평수 노리시는 분들께는 지금이 좀 적절한 매수 타이밍 같고요. 대형 평수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은 지금 가격이 상승하는 장이니까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가지 내용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 건설주들의 전반적인 상승 그리고 대형 평수 선호 현상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투자 전략에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노무 아나운서와 함께한 마켓 트렌드였습니다.